학부모가 이것을 모르면 의도치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이는 영어를 엉망으로 하게 됩니다. 같은 학군에 살고 같은 학교를 다녀도 또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아이들이 영어를 접하는 방식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바로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지식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잘못된 4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용 소장입니다. 첫 번째, 노출과 학습의 순서를 몰라 아이의 영어가 뒤엉킬 때입니다. 노출과 학습은 엄연히 다르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노출이 결과적으로 학습 효과를 가지게 되니까 이 둘을 섞어서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큰 실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영어를 의식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두뇌가 성장되어야 합니다. 언어의 형식적 체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 머리는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 초등 저학년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초등 저학년까지는 의식적인 학습의 비중보다는 노출 위주의 비중이 더 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겉돌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이의 집중을 이끌어내려면 흥미가 정말 중요한 영어 노출 성공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흥미는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됩니다. 바로 그 무엇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는 노력을 할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교육기관도 여기까지 신경을 써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등 저학년까지는 의식적인 학습의 비중보다는 노출 위주의 비중이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영유든 어학원이든 학습 위주로 된 것은 비추합니다. 아주 일부의 뛰어난 아이들의 성공 사례가 나머지 아이들을 망치게 되는 전형적인 실패 유형이죠. 또한 명시적인 학습을 해야 하는 영역인 영문법, 어원 중심의 영단어 학습도 이 시기에는 해봐야 득보다 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파닉스 또한 각 유형을 달달 암기시키는 방식보다는 많은 예시를 접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거부감이 적고 학습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잘못된 4가지 사례 중 두 번째는 영어 울렁증 엄마라서입니다. 영어의 울렁증이 클수록 영어의 한이 많을수록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의 영어를 세팅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지나치게 엄격해지는 경우가 많죠. 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감정이 개입이 되면서 조금만 못해도 혼내고 화내는 사례가 많죠. 절대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 아이 영어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어에 자신이 없다 보니 주변의 말에 잘 휩쓸려 방향성 없이 표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어를 못해도 영어를 잘 코칭해 줄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영어를 잘 하는 엄마가 직접 아이를 가르칠 때의 부작용 때문에 실패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엄마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다 보니 좋았던 사이도 나빠지면서 오히려 영어에 대한 흥미가 줄고 영어 거부감이 커지게 되었던 것이죠.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 우리 아이 영어의 코칭도 못하는 것으로 연결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영어 코칭 공부를 꾸준히 해 가시길 바랍니다. 학원에 그냥 의지하는 것도 올바른 코칭이 아닙니다. 내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고르는 것도 결국 엄마의 코칭 능력이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일명 흑백 논리형. 초등 때 아이는 놀아야 한다면서 사실상 영어를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힘들고 괴롭게 영어 학습을 억지로 시키는 것에 대한 반감에는 절대 공감하지만 초등 때 하는 영어 교육을 모두 입시 영어적 관점으로만 보는 편향된 시각입니다. 놀게 하거나 아님 비정상적으로 소위 빡세게 시키거나 양극단의 선택지만 있는 듯 생각하면서 둘 중 놀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위안을 삼지만 결국 아이 영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흥미 위주의 영어 노출과 습득의 시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초등 때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유죠. 영어를 안 하고 살면 모를까 나중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언어와 뇌의 발달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큰 문제지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영단어는 알아서 늘겠지 생각하는 것 위험합니다. 영포자를 만드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영단어인데요. 그에 비해 학교든 학원이든 엄마 아빠든 어른들이 가장 안일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바로 영단어입니다. 주로 숙제로 내주면서 알아서 해야 하는 영역인데 실상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시간 써가며 공부한다고 하지만 고3까지도 남아있는 영단어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교집합 스튜디오 영상을 통해서 올바르고 효율적인 영단어 학습 방법을 영상으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 다 보신 후에 위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말이 부족해서 영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단어도 한국어 뜻을 모르면 공부가 불가능하듯 영어 리딩 텍스트의 수준도 한국어 리딩 가능 수준을 고려해서 골라야 합니다. 무조건 어학원 최고 수준반, 원서도 더 어려운 것을 고르면 안 되는 것이죠. 학습 효율이 엄청 떨어질 뿐 아니라 어려움을 크게 느끼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 동반 하락하게 됩니다. 영어 문해력은 국어 문해력에 기반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아이의 영어가 엉키지 않도록 꼭 알고 계셔야 하는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으신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